네, 안녕하세요. 김찬엽입니다. 오늘은요, 마술사들에게 가장 친숙한 존재죠. 바로 이 카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카드 마술하면 아무래도 좀 친숙하게 와닿을 거예요. 왜냐하면 TV에서 마술사들이 하는 걸 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극장에서 실제로 갔을 때 마술사들이 많이 하는 게 또 카드 마술이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친숙한 존재인 바로 이 카드.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최초의 카드 마술은 무엇인지 한번 그 궁금증을 해소해보고자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틀었습니다. 일단은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카드 바로 플레잉 카드죠. 트럼프 카드라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14세기에 유럽에서 먼저 전파가 되었다라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프랑스, 독일, 뭐 스페인, 영국 이런 각지의 나라에서 먼저 출발이 되었는데 그 전에도 물론 이야기가 있어요.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9세기에 카드를 가지고서 게임을 했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자료도 있는데 그 중국에서 사용되는 카드와 이 플레잉 카드는 좀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 제쳐놓도록 하고요. 제가 이 플레잉 카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는 이 플레잉 카드 같은 경우에는 모양이 총 4개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뭐 스페이드, 하트, 다이아몬드, 클로버 이런 식으로 지금 익숙한 모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인쇄되었던 카드에는 이 모양이 아니라 제가 예시로 이렇게 갖고 왔는데요. 타로 카드입니다. 타로 카드에서 사용되는 모양이 아직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걸 갖고 왔어요. 그래서 뭐 칼, 스워드죠. 스워드, 그 다음에 얘는 뭐 컵, 그리고 완드, 몽둥이, 그리고 펜타클, 주화, 뭐 금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양들이 먼저 인쇄가 되었고 이후에 카드가 좀 단순화되면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 모양들로 발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카드에 숫자가 있잖아요. A부터 K까지 그 중간에 숫자가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숫자들을 전부 다 더하면 364가 됩니다. 그리고 그 조커 카드를 포함해가지고 365이고요. 조커 카드는 윤달, 윤희를 또 뜻하기 때문에 사실 이 카드 한 덱 자체가 1년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근데 조커가 2장이 있거든요. 왜 2장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 조커 카드가 이제 한 장을 잃어버리면 그걸 이제 대체해서 써라 이렇게 해서 스페어 카드식으로 나왔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면 댓글창에 남겨주시면요 제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요, 그렇다면 최초의 카드 마술은 무엇인가 우리 요 질문 한번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최초의 카드 마술 두구두구두구두구 도박꾼이 만들었습니다. 네? 타짜죠. 네, 카드 사기꾼. 최초의 카드 마술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카드 속임수라고 봐야 될 건데 속임수가 먼저 소개된 글이 1400년도 파리의 프랑스 기사에 소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게 제일 먼저 소개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카드 마술의 형태는 아니죠. 이 카드 마술의 형태들을 볼 수 있는 자료들은 이제 뭐 15세기에 루카 파치올리라고 하는 마술사가 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16세기에 스페인의 달마우라는 마술사가 수도사였다고 하는데 수학자이기도 하고 그분이 또 이제 마술을 했다라는 또 그런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들을 막 찾아보다가 흥미롭게 알게 된 사실은 레지널드 스콧이라는 분의 The Discoveries of Witchcraft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 같은 경우에는요, 당시에 이제 중세시대에 마녀 사냥이 막 횡행할 때였어요. 근데 레지널드가 막 이렇게 세상을 막 이렇게 바라보다가 어떤 그런 광기 어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라는 생각을 이제 하시게 되면서 이걸 막고자 이 마법의 비밀을 폭로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The Discoveries of Witchcraft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책이 사실 마술을 설명하는, 마술을 담은 최초의 책입니다. 그래서 마술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도 아니고 폭로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최초의 마술책이라고 하는 그 아이러니한 역사가 남아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마치 어떻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냐면 제임스 랜디가 초능력자들을 까발리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후디니도 영매들의 비밀을 까발리려고 막 폭로를 했잖아요. 사실 그분들의 시초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레지널드 스콧이 먼저 이 마녀들의 비밀을 까발림으로써 야 봐라 너희가 생각하는 마법이랑 마술은 다른 거야.
그래서 그 책을 보잖아요. 제가 찾아봤어요. 책을 인터넷에 실제로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우리가 하는 카드 마술, 그 다음에 동전 마술, 심지어 뭐 손수건 마술, 그 다음에 인체 마술, 그런 것까지도 전부 다 그 책에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원본은 굉장히 희귀한 책으로 남아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1600년도에 제임스 6세가 또 이제 레지널드 스콧에 반하는 쪽이 있을 거 아니에요. 레지널드 스콧을 막 2단으로 보는 거죠. 당시에 이제 레지널드 스콧은 사실 이게 어떤 그런 마녀 사냥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미신이랑 뭐 그 기독교의 이야기들이랑 막 섞여가지고 뭔가 되게 말도 안 되는 어떤 이단적인 행위라고 생각을 했던 분인데 그걸 또 반대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6세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레지널드 스콧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단의 생각이었던 거죠. 정말 마법이 존재한다고 이제 믿는 그런 계파였겠죠. 그래서 이 책을 전부 다 폐기하라고 이제 명령했다라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설이고 팩트는 우리가 미스터리에 남아 있어서 알 수는 없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지점이 흥미로웠고, 이제 1700년도에 넘어오게 되면서요. 주세페 피네티라는 분이 카드 마술을 왕실에서 하고 그리고 또 극장에서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카드 마술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카드 마술을 실제 극장에서 했던 그런 최초의 마술사로 좀 이렇게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좀 막연히 생각했을 때에는 호프진저라고 생각했어요. 요한 네프모크 호프진저 있잖아요. 그래서 마술사들에서는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카드 마술도 워낙 많이 이제 하셨고,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카드 마술들의 씨앗은 뭐 호프진저의 것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저는 그분의 영향력 때문에 호프진저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제가 참 알지도 못했던 되게 생소한 이름의 주세페 피네티라는 이탈리아 마술사가 먼저 좀 그 마술들을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당시에 카드 마술을 하시는 분들은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료로 남은 것들을 위주로 우리가 알다 보니까 아마 호프진저가 좀 그렇게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카드 마술 여러분들 제가 전반적으로 막 이렇게 다뤄봤어요. 어떻게 출발이 되었고, 그리고 또 최초의 카드 마술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굉장히 긴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말씀드리지만 1400년도부터 계속 쭉 말씀드린 거예요. 1700년도까지.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뭐 1800년도에 뭐 호프진저, 뭐 그 이후에 뭐 1900년도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다이버노, 뭐 카드 마술의 계보를 잇는 쭉 나오잖아요. 타마리즈, 뭐 슬라이디니, 뭐 리키제이, 뭐 엄청 많잖아요. 심지어 후디니도요, 자기가 탈출 마술로 명성을 떨치기 전까지는 스스로를 카드 마술의 왕이라고 칭했거든요. 그만큼 카드는요, 마술사들에게 진짜 상징적인 물건이라고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최초의 카드 마술, 제가 타짜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슬며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것도요, 어디까지나 역사적 문헌에 이제 기반해가지고 말씀드린 것이지, 도대체 무엇이 최초의 카드 마술이었는지 이런 것들은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저 뒤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미스터리로 남아있어서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영상 보시다가 이제 카드 마술 또 배우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카드 마술 도대체 어디서 배울 수 있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건데, 물론 유튜브에서도 배우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매직샵에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집과 가까운 매직샵에 가시면요, 카드 마술에 관련된 뭐 서적, 그리고 뭐 영상 매체뿐만 아니라 뭐 제품까지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많이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왜냐하면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요, 물론 좋은 자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일단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담기에 너무 짧아요. 어떤 자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오늘 배워가지고 오늘 촬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보고 따라하면은 카드 마술을 잘못 배우실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정말 내가 카드 마술을 온전히 제대로 재밌게 즐기고 싶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제 오랫동안 카드를 가지고서 연구하시고 연습하시고 또 실제로 공연에서 하셨던 마술사들이 낸 그런 자료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이 카드 마술을 재밌게 배우실 수 있고 또 나아가서 아주 숙련된 카드 마술사가 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 광고 타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술사 김찬엽입니다. 6월 21일 저녁 7시에 사당 비포 선셋 공연에서 저희가 다시 연결 프라이빗 클로즈업 마술 공연을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보러 와줄 거지?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제가 여기까지 준비해봤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제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이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카드 마술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봤고요. 저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